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제가 한번 그 카톡 보내준 내용을 쭉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네, 2019년도 12월 18일 날 아파트 분양권 계약하고, 이게 네, 2022년도 7월 달에 준공이 되었어요. 그래서 취득세 납부하는 과정에서 네, 네, 분양 계약 당시 시점 기준으로 4주택자로 판단되어 네, 4.6% 취득세를 부과받았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4.6% 취득세 부과받았던 내용이 올바른 부과가 맞는지 이 부분이잖아요. 이게 궁금한 거죠. 네네. 일단 네, 4주택자로 판단되어서 4.6%를 취득세를 부과받았다. 그러면 네, 취득세가 지방세법이 바뀌었던 기준이 네, 2020년도 1월 1일 네, 1월 1일. 그리고 2020년도 710 대책이 발표되면서 네, 2020년도 8월 12일부터 크게 바뀌었어요. 네, 예, 근데 요거는 지금 이제 어떤 기준을 잡아야 되는가 하면 2020년도 1월 1일 전이기 때문에 네, 그때는 어떤 부분이 있었는가 하면 네, 주택 가액에 따라서 1주택에서 3주택까지는 1에서 3%고 네, 네, 4주택 이상부터는 이제 4%로 바뀌겠다고 해서 이게 이제 네, 12월 3일 날 입법 예고가 되고 아마 이게 12월 27일 날 의결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2020년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됐는데 제가 보니까 읽어보니까 관건이 그건 것 같아요. 네, 2019년도 12월 18일 날 아파트 분양 계약을 하고 이게 2022년도 7월 달에 준공되어서 취득세 납부하는 과정에서 경과 규정이 뭐가 있는가 하면 6억은 초과가 되고 7억 5천 이하까지 주택이 세율이 이제 2%가 되고 네, 그리고 7억 5천부터 해서 9억까지의 주택이 네, 세율이 2%에서 이게 또 2에서 3 높아져서 불리했던 부분은 전에 2% 세율을 적용해요. 그런데 이제 요거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22년도 12월 31일까지 종전에 2% 세율을 적용하는 요 분양권은 아직 유효하거든. 네, 네, 예. 그렇죠. 그렇게 네, 했을 때 요 분양권 유효함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가 이제 관건이죠. 네, 네. 맞나요? 그러니까 올해 22년 12월까지에 한해서 이 분양권이 이렇게 취득세를 적용하는 걸 유효시킨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죠. 네, 그래서 저 4.6%가 부과가 되는 게 네, 안 맞다라는 부분인데 다시 좀 돌아가면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고 또 네, 원룸 두 채를 갖고 있고 네, 총 세 채 중에서 지금 아파트 분양권 계약을 해서 플러스 1이 되면 네, 4주택이 4주택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양산시청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양산시청에서 말을 하기는 그러니까 원래 기존 한 채 있었고 임대주택에 등록된 주택이라 할지라도 주택수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예, 그건 주택수에 들어가요. 예. 3주택이었고 그리고 이 분양권을 했기 때문에 4주택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거는 4주택을 적용을 하고 그리고 얘가 그 1억 이하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하니까 이 당시에는 그런 법이 없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법은 20년 뭐 7월 달부터 1억 이하는 기준시가 1억 이하는 이게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겠다고는 20년 7월 10일 이후에 이게 적용되는 거지 2019년 12월 달에는 그런 말이 없기 때문에 이건 주택수에 포함시키고 그래서 4주택이다 이렇게 예. 되는 거예요. 그 말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좀 드리면 네, 기준 시가 1억 이하짜리 주택 네네. 저가주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 재개발 지역의 정비구역 지정인 고시가 되지 않은 주택에 대해서는 네. 기준시가 1억 이하짜리는 주택수에서 빠집니다. 네. 그 주택수에 빠지는데 그거는 중가를 매길 때, 네. 중가를 매길 때의 주택수에서 빠지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시청에서 말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가가 되었다는 것은 2020년도 7월 10일 대책이 발표되면서 그게 8월 12일부터 시행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양산시청의 말이 맞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파트 한 채하고 원룸 6평짜리 두 채, 요게 네. 총 세 채잖아요. 네, 총 3채죠. 총 세 채에다가 아파트 분양권 계약을 해 하나의 주택을 가지고 왔다 해서 네 개로 판단을 해서 취득세를 부과를 받은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관건은 뭔가 하면 아파트의 분양권을 주택으로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 요게 문제인데 네. 그것보다도 판단하기 전에 네.
4주택자로 판단돼 4.6% 취득세를 부과를 받았는데 혹시 그 아파트가 몇 평이에요? 지금 분양 받은 아파트 말씀하시는 네네네. 거예요? 그거는 43평. 아, 43평이죠. 43평으로 만약 했다 그러면 농어촌 특별세하고 네. 농어촌 특별세가 0.2거든요. 국민주택 규모 이상이기 때문에 농어촌 특별세가 네. 그 비과세가 안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4.6%가 맞아요. 일단 요건 맞고요. 네. 이제 그 기준보다는 일단 분양권이 네. 주택수로 들어가느냐 안 가느냐가 그게 관건이에요. 네. 네. 그래서 요걸 가지고서 제가 양산시청하고 통화를 엄청 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요 부분은 네. 제가 왜 양산시청하고 통화를 좀 오래 했는가 하면 네. 제가 양산시청하고 통화를 쭉 해가지고 네. 한 2시간 정도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양산시청의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 부산의 구청들도 다 마찬가지고 제가 이것 때문에 행정안전부 그 부동산 세제과하고 엄청 통화를 많이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 아니 이때 갑자기 4.6%라니까 너무 억울하다고 하시니까 네네네. 네. 그래서 말씀하세요. 요게 지금 보시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양산시청이나 뭐 또는 부산의 여러 구청들 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 세무서 같은 경우에는 세무당국은 여러 가지 그 세금을 해석을 할 때 경험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이제 사실 지식이 좀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일반시나 광역시 구청이나 이런 취득세 담당자를 그분들을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라 네. 그분들이 전환 배치가 자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그 깊이가 별로 없어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지침들을 내려와갖고 자의적인 해석을 해서 부과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그 안전부대로 지뢰로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어제 행정안전부의 그 부동산 세제과 담당하고도 이야기를 했고, 네. 양산시청하고도 충분히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분들도 제 말에 대한 논리를 이해를 해요. 그나마 양산시청의 그 취득세 담당자는 다른 그 관청하고는 좀 다르게 엄청나게 친절하고 많이 알더라고요. 그래서 좀 대화가 좀 됐는데, 네. 일단 주택의 지방세법 시행령이 부칙이거든요. 그러면 지방세법 시행령이 이게 바뀌었던 부분 때문에 지방세법 시행령에 보시면 22조 2에 가지고 요 1세대 4주택 이상 주택의 범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4주택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의 문제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분양권이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분양권이 주택으로 본다는 그 내용이 언제 나오는가 하면 2020년도 7월 10일 날 그러네요. 대책이 발표가 되고 8월 12일부터 시행이 됐단 말이죠. 네. 그래서 710 대책 이전과 710 대책 이후 또 시행이 2020년도 8월 12일 후 이전 다 달라요. 그래서 아주 복잡해요. 그래서 일단 1세대 4주택 이상 주택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이렇게 열거를 해놨습니다. 그러면서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추가로 취득하는 모든 주택을 말한다. 네. 이 경우 주택의 공유 지분이나 부속 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이래놨어요. 쉽게 말해서 추가로 취득하는 모든 주택, 3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취득하는 모든 주택을 말하는데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주택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엄청나게 설명을 좀 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좀 하셨고, 그래서 양산시청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일단은 자기네들도 부과를 안 하고 싶다. 요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구청 아마 그분이 국업 공무원이지 않겠습니까? 요새 제일 겁나는 게 이제 국업 공무원들이거든요. 딱 정해진 대로 하니까. 그런데 이제 정해진 대로 해석을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사실 문제예요. 그런데 어쨌든 추가로 취득하는 모든 주택을 말한다 했을 때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설명을 했죠. 분양권이란 게 주택을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 부분을 따질 때 분양권은 요때 당시에는 주택으로 안 들어간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뭐가 문제인가 하면 이제 부칙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칙에 보면 시청에서 이야기하는 게 1세대 4주택 이상 주택의 범위에 관한 특례 22조의 이 제1항의 개정 규정을 적용할 때
국내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네. 2019년 12월 4일 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 시행 이후 3개월 내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해당 1주택을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으로 보겠다라는 이 규정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2019년 12월 4일 전에 네. 주택의 매매에 대한 계약 체결하고 입증이 되고 네.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4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주택으로 보겠다라는 경과 규정이 있는데 네. 요게 해석하는 게가 조금 애매해요. 공동주택 분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3년. 왜냐면 네.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분양권 계약을 하고 난 뒤에 3년 정도 기간이 지나야 아파트가 완공이 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 내용을 적어놨는데 요 내용 때문에 12월 18일 날 그죠? 그렇죠.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하다 보니까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네. 라는 내용에 여기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거죠. 그죠? 12월 4일 전에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우리는 12월 18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발레로, 그러니까 이거 이어로 해석을 하신 거예요, 양에서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요 부분을 가지고 제가 한참 동안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때 당시 기억을 떠올려요. 제가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그 행정안전부하고도 이야기를 많이 해가지고 네. 자기네들이 좀 100번 양보한 적도 좀 있거든요. 뭐 양보라는 표현을 하기는 뭐 과세관청이라는 거는 조세징수주의에서 저거들한테 유리하도록 적용을 해서 세금을 부과를 하거든.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따지고 들어오면 이제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건데, 근데 막 우기는데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요것도 좀 잘못된 게 있어요. 왜냐면 12월 3일 날 입법 예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입법 예고를 해. 그렇지. 예고를 했는데 입법 예고에는 당연히 1월 1일부터 적용을 해라 라고 이렇게 입법의 취지가 그런 건데 관할 양산시청의 이제 담당 공무원 입장에서는 자기의 어떤 자리에 충실하기 위해서 요 부칙을 보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네가 맞니 내가 맞니 이런 이야기를 엄청나 오래 하다가 그 친구는 그래도 바쁨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자기네들도 충분히 좀 상의를 해서 여기에 대한 부과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요 부분을 고민을 좀 해보고 한다고 했고, 네. 또 두 번째로는 만약에 부과를 한다 그러면 네. 내가 부과를 한다면 불복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도 만약에 부과를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부과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 불복을 하시라라고 이래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이 불복 사례가 많아요. 취득세는 세무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취득세 관여를 잘 안 하거든. 예전에는 법무사가 좀 관여를 많이 했고 세무사가 막 전문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세무사들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예전에는 취득세에 대해서는 세무사가 관여할 계제가 없었거든. 근데 지금은 주택 수에 따라서 취득세율이 달라지고 거기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 보니까 이게 어려운 겁니다. 네. 그러면 일단 그 양산시청에서 한번 다시 상의는 해보신다. 네, 해볼 수 있죠. 왜냐면 이게 말이 안 맞죠. 그리고 지방세법 시행령 요 부칙도 법을 만드는 관련 부처에서도 네. 100% 맞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 100%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따지고 들어가면 거기에 대해서 반대급부가 생기는 거고 모르고 넘어가면 그냥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이라는 거는 자기가 아는 것만큼 권리를 찾을 수 있고 그게 혜택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소장님께 이 질문을 이렇게 던졌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일단은 요 부분은 네. 과세관청에서는 또 행정안전부에서는 그렇거든요. 행정안전부에서는 제 말이 충분히 맞다고 하지만 또 네. 요거는 해석의 영역이다 보니까 네. 과세관청에서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저거는 또 과세관청에서 또 생각하는 거라고 또 미루더라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공무원들이는 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일단 요런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통화를 해보시고 또 네. 그쪽에서도 저한테 따로 이야기를 한다 하니까 다시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제가 피드백 해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